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5일 6.25 남침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 10시 34분입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 24일 새벽 1시 새벽 1시 반쯤 부자들이 많이 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이 해안가에 있는 호화 주거용 콘도 챔플레인 타워 아파트의 일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136가구가 사는데 55가구가 속한 부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12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명 사망 확인되고 99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봐서 이 무너진 건물 사이에 많이 묻혀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구조 작업을 아주 맹렬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은 한쪽 부분이 무너졌다가 한 몇 초 뒤에 또 다른 부분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꼭 2021년 9월 11일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붕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쪽 타워가 무너지니까 조금 있다가 다른 타워가 무너지는 그 장면이 또 재현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995년 6월 29일 한국에서 있었던 상품 백화점 붕괴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언론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다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건물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은 지가 1981년에 지었으니까 딱 40년 되었고 이제 재사용 허가를 위해서 전면적인 검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에 옥상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더라도 그게 과연 붕괴의 원인이었느냐. 다만 어느 한 교수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1990년대인데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한 해에 2밀리 정도 집안 침하가 90년대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게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안 침하라는 말은 상당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해안가니까 집안이 그렇게 단단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 워낙 고층 건물이 많고 특히 아파트 요새 올라갔다고 하면은 보통 몇십 층씩 올라갑니다. 특히 바닷가에 있는 부산은 고층 아파트가 서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고층 아파트, 우리가 지금 고층에 사는 것을 그냥 당연시하지만은 이런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집안 침하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날 강남에서 약속이 있어 가지고 택시 타고 가던 중에 삼풍 아파트가 붕괴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바로 삼풍 아파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기자 중에서는 굉장히 빨리 도착한 셈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그 5층 아파트가 평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5층이 무너지면서 이게 그 건물이 몽땅 지하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하 5층, 지상 5층인데 그 5층 건물이 그냥 평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부서져서 좀 남았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싹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상 5층에 있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지하 5층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때 한 4명이 10여일 이상 버티다가 구조된 그런 기적도 있고 502명이 그때
사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조사를 해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품 백화점 경영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매장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있는 기둥도 뽑아버리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 건물을 구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요인은 냉각탑, 옥상에 냉각탑을 세우고 그 냉각탑 시설을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 건물에 무리를 주었는데 이미 이게 무너질 조짐은 그 며칠 전부터 있었습니다. 당일에도 있었어요. 소리가 막 나고 어느 곳에서는 지붕이 내려앉고 해도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품 백화점 경영자들이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내렸을 때는 이미 끝나버렸죠. 이게 상품 백화점 무너진 게 세월호 사고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돈을 위해서 안전을 희생하는 겁니다. 상품 백화점 무너진 것도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하중을 부과한 겁니다. 막 정축을 하고 또 정설을 하고 해가지고 그 이유는 돈벌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그 위에 정설을 세월호 개조를 해가지고 더 많이 태우기 위해서 선체를 개조를 했는데 개조해 보니까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됐냐면은 화물을 2,000톤까지 실을 수 있었는데 화물을 1,000톤밖에 실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래 놓고도 2,000톤 싣기 위해서 밑에 발라스트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발라스트 물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품백화점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앞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자꾸 그 건물 붕괴 사고가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고층 건물에 사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민들이 한국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이애미에 있었던 이 붕괴 사고 이후에도 보니까 심상치 않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밤이 되면은 무슨 소리가 자꾸 나고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무너지는 걸 보니까 이 건물의 이 건물 그러니까 136세대가 들어서 사는 12층 건물의 일각이 스르르 무너지는 걸 보니까 그 밑에 집안에 침하가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일부분에 침하가 일어나면은 다른 건물과 이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긋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죠. 삐그덕 삐그덕 한다든지 그런 징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이런 비극이 벌어졌으니까 한국의 이 정부가 전면적인 특히 집안 침하에 한번 눈을 돌려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